말씀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자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 들립니까? 어제 안 추웠나요? 조금만 기다리셔. 이제 방 제대로 지어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자도록 해줄 테니까. 아마 이 잠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이번 10월 달에는 주된 법문이 과학에 대한 법문을 내가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이 과학자 여러분한테 또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과학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 이 과학이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느냐면 내 몸에서 변화가 있으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라면은 얼마든지 이 깨달음을 수행을 과학으로 조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았어요. 처음 수행하러 계룡산에 들어갈 때 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저자들 좀 듣기 안 좋겠지만 잡서. 그게 사서야, 죽은 걸. 수행에 관한 모든 청계천에 가면 왜 그 헌접방들 쭉 있었잖아. 그 헌접방에 나와 있는 그 수행에 관한 책들, 주로 정신세계사 책이 거기서 제일 많아. 뭐 검단의 길이야, 뭐 해맹경이야, 붓다의 호흡법, 뭐 안반수의경, 뭐 이런 이 수행에 관한 또는 뭐 주역 참동계, 어지간 뭐 수행에 관한 책 몽땅 다 틀어 싣고 계룡산 국사봉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들어가서 그 책들을 몽땅 다 읽었어. 그래서 내가 이 이론에 대해, 도교 쪽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아. 뭐 돌리는 것도 잘 돌려. 소주천, 대주천 엄청 돌린다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막혀서 뚫 줄 못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 다음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인체에서 벌어지는 것은 무거 못지않게 사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벌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이거 얼마든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의학 공부, 과학 공부를 내가 한 거예요. 그 공부를 먼저 해서 이렇게 과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놓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호흡이 어떤 원리로 들어오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의학에서 밝혀놓은 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과학이 나를 굉장히 일깨웠다고. 지금도 이런 많은 연구원들이, 과학자들이 나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사실은. 어제 같은 그런 본문들도 뭐 과학자들 모르면 그거 안 밝혀놓으면 내가 어찌 알아. 다 밝혀놓은 것들을 보니까 내 몸에서는 이런 걸 벌어졌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근데 이분들은 왜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구나. 인류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불로장생의 길인데, 늙지도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다 죽는 건데 이거 지금 얻으려고 그렇게들 달나라 별나라 온 우주를 다 헤매고 다니는데 나는 그걸 딱 가졌단 말이야 지금. 갖고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하고 놓친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기존의 과학을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들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깨달은 바를 인체에 관한 것들을 줌으로써 과학들이 좀 관심 있어 달라고
그쪽 분야에 좀 깊게 연구를 해봐 달라는 뜻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은 말이지. 2017년도까지 과학은 인체 유전자를 교정을 해가지고 수명을 늘리는데 연구 매진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교정합니다. 소위 그걸 말해서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야. 병이 있는 유전자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위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어를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써요.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서 그 유전자 병이 있는 유전자를 딱 잡아내면 거기에 맞는 약물을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를 잘라내버리는, 죽여버리는, 변형시키는, 교정하는 그런 기술까지 발견했다고. 줄기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체의 모든 병을 그렇게 잡아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야. 잘라낸다 이 말이야. 약물로. 그런 방법으로 2003년도가 사연병 제가 여성 한 분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걸릴 확률이 있다 해서 유방암을 드러내버리잖아. 근데 그 양반 굉장히 이제 후회할 거예요. 이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연구가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인류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과학이 와 있다고.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미리 유전적으로 타고나 있는 그 병들을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교정시켜버리는, 뭐 배아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종교인들은, 수행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보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계속 마음. 지금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벌써 과학처럼 다 밝혀놓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교인들은 소위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 한문 부수기를 들고 앉아가지고 술찌꺼리게 들고 앉아서 깨달았겠다고 앉아있으니 참. 그런 과학자들조차도 아직 불로장생의 길을 못 열고 있다는 거야. 아직.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하지, 또는 인간을 복제하려고 그런 분들이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과학이 못 찾았다는 거야. 이걸 내가 일러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계속 내가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어느 정도 밝혀졌나 연구를 했는가를 내가 알아야 이걸 놓치고 있구나 하고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나 봐라. 2017년도 사이언스제 최고의 2017년도 최고의 발명이라고 했는 유전자 가위.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 왜냐? 유전적으로 있는 병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개종을 가위로 아무리 잘라낸다 해도 인간의 의식을 고약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수명은 늘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명 그 200살 늘려서 살면 뭐라노? 온갖 정보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200년 살면 뭘 할 거야?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 수명 연장시키는 것도 실패.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평화롭게 살다 죽을 수 있을까? 세포가 원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마음은 소위 종교인들이 말하는
부처들이 말하는, 수행자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과학이 없던 시절에는 의식,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마음 그러면 좀 뒤쳐져. 세포가 없는데 마음은 어디서 나오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최종 단위가 세포인데 그 세포들이 집성화, 합성화돼서 70조, 60조, 100조가 이렇게 모아져서 우리 인간이 형성됐는데 그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은 어디서 나오나? 지금 과학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마음 그러고 앉았나? 최종 세포가 사라지고 없으면 세포가 모여서 10되고 10이 모여서 100조가 100이 1되고 1억 되고 1억이 모아서 몇 조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최종 단위는 인간은 세포야. 그 세포가 없는데 마음은 어디서 생겼냔 말이야. 보이지 않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이 몸뚱 안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찾아내려면 몸을 먼저 아는 것이 지름길이잖아. 하기야, 나도 이 세포 알기까지는 여러 거 앉아가지고, 인간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러고는 늘 그 사람 오기를, 그 절대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니까. 와달라고 빌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온다? 컴컴한 어두운 산골 쪽에 들어앉아서 초하루 보름날마다 밤샘이 하면서 앉아서 이거 기다려봐라. 한 곳으로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 나타난다고. 정말 나타나.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신의 눈과 귀에는 들리고 보이니까 어떡할 거야? 이를테면 정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자기 눈에는 공중에 물체가 보이는데 어쩌하노? 그리고 자기 귀에는 들리는데 상대가 보이고 상대의 말이 귀에 들리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야. 너 지금 뭐라고 그러지? 가지마, 이 새끼야. 이리와, 임마. 이렇게 대화하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막 욕한다고, 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른 세상을 보고 앉았나? 다른 세상에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하고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그 사람 눈에는 보이고 그 사람 귀에는 들리는 거야. 비기 걸린 사람도 그러잖아. 귀에 들린다 그러고 어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보이고 막 그러잖아. 자, 그런 것들은 어디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세포 안에서 벌어진 거야. 최종적으로 머릿속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뇌는 한 곳으로 집중해서 어떤 특정 능력자를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이 철야정진하는 무속인들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거 보이는 것이 신을 하고 신이 접친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 인체는 정말 초자연적이더라. 정말 과학적이더라. 해서, 나 역시 안반수의경 뭐 안 받겠어? 부처님 초기 경전 내가 안 읽었겠나? 몽땅 다 알아. 아무리 다 읽어도 자신의 의식과 몸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원리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구석구석마다 모두 호흡 얘기가 나와. 응? 청정도론부터 시작해서 라울라경까지 모두 호흡 얘기가 안 빠지고 나와.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함경이니 능음경이니 능가경이니 이런 경전보다도 앞서 나온 경전이 초기 경전이잖아요. 그것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들. 그 경전 속에 모두 호흡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건너와서는 호흡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정통적으로 부처님이 일러줬던 수행법, 즉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의식적, 즉 수행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만 논술을 해놓으니까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해왔던 거예요. 이것을 나는 지난달 본문에 뭐라고 했어? 조백이다. 술찌꺼기이다. 술만 먹고 채는 것이 아니라 술찌꺼기, 그것도 술 짜고 난 술찌꺼기만 먹어도 술이 채니까. 다시 말해, 경전만 외워도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니까. 술찌꺼기 먹고 채도. 그래서 우리는 글이, 잘못된 글을 남겨놓으면 역사를 타고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이, 글이라고. 경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경전대로 그대로 수행을 해서 경전대로 의식과 마음이 된 사람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만 보고 수행을 하다가는 어떤 난간이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방에서도 기라상 같은 긍지를 가진 수행성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헤어나가지 못하고 모두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살다 죽어갑니다. 그런 수행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이 호흡 근육이에요. 호흡 근육 잘못 건들면 수행하기 전보다 몸 더 다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 짧게 이제 끝내면서 호흡신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각인시켜서 여러분이 요절되는 내 제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호흡신경은 자연과의 조화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또한 의식이 들끓거나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절대 호흡을 건들면 안 됩니다. 몸통 전체가 호흡신경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과학이 호흡신경으로 분포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뭐 이 신경이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전에다가 언염을 두니 배꼽에다가 언염을 두니 명치에다가 언염을 두니 천골에다가 언염을 두니 이렇게 언염 두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거 어느 한순간까지는 좋은 반응들이 다들 일어났겠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까지는 엄청난 사경을 헤매다 돌아와야 돼. 언염을 둬가지고 수행을 하면, 호흡을 하면 어느 선상까지는 몸이 날아갈 듯 또는 엄청난 기운이
해몰아치듯 도를 얻은 듯 느낌을 받겠으나 이것은 모두 죽음으로 가는 맛배기에 불과한 것. 아주 무서운 단계는 아직 맞닥뜨리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대로 허물어집니다. 그만큼 호흡신경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전 세포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그거 잘못 건들면 어찌 될까? 모든 신경 다 병들게 만드는 건 불법일 뻔한 거잖아.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 모든 세포가 산소를 먹고 사는데 그 산소를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고장나면 당연히 모든 세포들이 병들어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인데도 아직도 지금 이게 응? 무슨 뭐 초기 경제인이 윗바사나니 응? 초기 경제를 지도하면서 호흡을 그냥 막 스스럼없이 얘기를 한다. 아직 자신이 거기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자신의 몸에서 좋은 것만 벌어지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지도하는 거 무차별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으로 초기 명상을 우리 한국의 불교를 들고 응? 미국으로 건너가서 초기 명상을 지도했던 많은 수행자들 그 대부분이 지금 다 걸려 있어. 특히 단전호흡이니 머리 들고 나가서 호흡을 지도했던 사람들 또는 배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간에 부딪혀 있잖아.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거? 그래서 이 호흡은 초기 단계에는 전혀 꿈을 못 꿔요. 알 수가 없어. 한 단계 넘어가면,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겉에 한번 세게 밀어보라고. 밀어보면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걷잡을 수 없이 몸통을 쪼아들어온다고. 나중에는 의식까지. 미친 듯이 사람이 미쳐가 버린다고. 병명도 없고. 호흡신경 다쳐서 오는 병은 병명조차도 없어. 과학이 알아내지는 못해. 이런 무서운 병을 자신이 조금 변화가 왔다고, 느낌 좋다고, 무차별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됩니까? 그런데도 나도 여러분한테 호흡하라고 한다. 그런 나도. 요새 밴드마다 내가 늘 호흡하라, 호흡청기라고 그러잖아. 깊은 호흡하라, 깊은 호흡하라. 나도 지금 여러분한테 호흡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차원이 다르지. 의식이 덜 끓는 상태에서의 호흡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이 빗발치는 나라는 상이 빗발치는 상태에서의 좌선은 호흡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또한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호흡은 점점 호흡 능력을 단절시키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도도 읽을 수 있지만 호흡을 통해서 조절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수행은 반드시 그 선을 넘은 스승 밑에 가서 배워야 올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마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각양각색이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스승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지도자들은 다 뭐든지 다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각기 다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스승은 밝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을 통해서 흉부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을 깊게 하되
경직된 몸 가지고는 절대 하지 마라. 몸이 경직됐다 싶거든 바로 쿠른타에 누워서 몸을 릴렉스 시키세요. 호흡을 이렇게 은염을 둬보고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건 절대 밀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들어갈 때는 무조건 누워서 몸을 릴렉스 시키든 쿠른타로 타든 하시고 또는 포영을 하시든 행선 해야지 호흡이 안 되는데 밀어볼까 하고 밀었다가는 바로 쪼여들습니다. 그래서 왜 호흡을 해야 되는가를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면 흉부를 확장시키려고. 단전을 열려고가 아니에요. 이제 단전이란 말이, 단전호흡이란 말은 머릿속으로 싹 지워내야 돼. 결국 단전호흡을 하고자 했던 것도 흉부를 키우기 위한 전초 단계가 단전이에요. 잡고 있는 얘를 놔줘서 얘가 키우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전도 결국 흉부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호흡을 깊게 해야 되는가? 흉부를 확장시키려고. 흉부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호흡 이외에는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수술로도 안 되고 어떤 외과적인 내과적인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흉부를 키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으로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흉부를 열기 전에 흉부를 잡고 있는 주변 근육부터 먼저 풀어주는 게 정답 아닌가? 어때? 이거 이해할 사람 있나? 그럼 흉부를 벌리기 위해서 벌리려고 하는데 잡고 있는 근육이 어떤 근육일까? 당연히 여기 아니가. 배꼽과 양쪽, 서해부 쪽, 행경만, 갈비 아래쪽, 이쪽이 흉부가 벌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단 말이야. 이거부터 먼저 풀어주는 것이,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가 얼마만큼 틀어지고 있느냐.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틀어지고 있는, 이 흉부에서 내려오는 이 근막을 틀어지고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을 틀어지고 있는 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나 틀어지고 있으면, 당기시면, 이 골반 치골까지도 뒤로 위로 당김을 당할 정도로, 이 치골, 해연부 밑에 치골, 이 치골 이렇게 잡아 당길 정도로 얘가 잡아 당기고 있다고. 그래서 배꼽과 치골의 간격이 최소한 한 뼘 돼야 되는데, 한 뼘.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얘들이 잡아 당겨서 가위뼈으로 한 뼘도 채 안 돼. 그만큼 얘들이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야. 이걸 넓혀보면, 쭉 이렇게 넓혀보면, 배꼽과 치골 사이가 한 뼘 쫙 벌어져. 자, 이렇게 잡아당긴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잡아당긴 거, 이거 놔줘야 되고. 그런 다음 이제 얘가 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배꼽 열고 단전 여는 거는 얘를 키우기에 앞서 먼저 여는 것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벌써 열지도 못하고 여기서 굳어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 이거는 열라고 꿈도 못 꾸고 요거 하나 열지 못해가지고 모두 요절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무서운 곳이 여기인데. 직접적으로 산소가 들어왔다 나가는 부위가 어디예요? 복부가, 흉부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는 말이다. 여기보다 더 무서운 곳이 여기 아니야?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면
또 행경막이 딱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막. 이 몸통을 딱 가로질러가지고 공기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있는 게 행경막이에요. 사람들은 이 행경막에 대해서 전혀 중요시 안 여기대. 이 이 신경이 요거 답을 찾아내면 그 핵을 풀면 무병장수 바로 길이 보여. 결국 단전 열고 복부 열고 하려는 것도 현경막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건데 얘하고 얘가 어떤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연결되는지 그건 감도 못 잡고 있다. 그러니 무슨 도를 터. 그러니. 그래놓고 호흡 가르치고 앉았다. 자신만 다치면 말걸. 여러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호흡하라고 가르쳐 놓고 용명정진하는 사람이 탁 걸리면 그거 의식이 들끓어서 그래요. 마음대로 욕심 버리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들끓는 상태에서 호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들어놓고 가세요. 요게 이렇게 지도하는 게 다야.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은 내 동영상에 다 남겨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몸이 절대 경직된 상태에서는 인위적인 호흡은 하지 마실 것. 또 몸이 경직됐을 때 빨리 풀 것. 경직된 상태로 놔두면 계속 산소가 부족증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또 굳어들어옵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산소가 적게 들어가면 모세혈관들이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 들어옵니다. 다시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세포들이 경직을 합니다. 산소만 넣어주면 경직됐던 세포들이 이렇게 놔줍니다. 복부에 은의적으로 호흡을 했더니 얘가 딱 굳어 들어왔다. 이때 빨리 이것을 풀지 못하면 얘가 굳는 바람에 흉부를 못 여니까 분압이 떨어졌지. 분압 떨어지면 산소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 증명된 거야. 이것이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가기 시작하면 점점 산소 부족증이 걸려서 그동안 풀어놨다가 몽땅 제자리로 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잠시라도 몸이 굳지 않도록 늘 살펴야 돼. 나 역시 그런 단계를 거쳐오면서 조금 풀어놓으면 또 굳고, 풀어놓으면 굳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늦게 내가 찾아냅니다. 호흡이 잘 들어올 때 앉아서 양껏 밀어 제꼈더니, 근데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앉아서 들숨 들어온다고 깊이 쭉 밀고 있으면 무엇을 또 걱정해야 되냐면 거품 피 또 걱정해야 돼.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도 못 하잖아, 수행자들이. 호흡만 깊게 들어온다고, 1분에 한 호흡 할 수 있네. 한 호흡이 3분대 가네. 요러고 앉았다. 자, 호흡 1분 동안 한 호흡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천천히 호흡을 들이켜서 꾹 누르고 있다. 지식. 누르고 있을 때, 폐에서부터 심장으로 피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 응? 들숨으로 이렇게 숨을 딱 멈추고 있을 때, 폐에 있던 피들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갈까? 안 흘러 들어갈까? 흘러 들어가지? 안 흘러 들어가? 예? 들어가지? 자, 폐로 피가
우측 힘실에서, 우심방에서 폐동맥, 심장에서 폐 쪽으로 피를 딱 보내가지고 펌핑질해서 보낸단 말이야. 보내면 폐에 와가지고 까리를 딱 통과해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좌심방으로 가서 펌핑질 하는 건데, 이 심장에서 폐로 펌핑질해서 보냈어. 그러면 숨을 딱 멈추고 있다고 해서 피가 안 돌고 가만히 멈추고 있을까, 피도? 피가 멈추고 있으면 뭐 저 사람 죽지가 살아내나.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밀고 있을 때도 피는 계속 도는 거야. 이 피 돌 때, 이 피 속에, 이 피가 말이지. 우리는 혈압한 피 속에 압력이 들어있잖아. 피 속에 압력. 자, 압력이 100이라고 보자. 우리는 혈압 단위가 뭐예요? 미리미리 HG잖아. 그러면 혈압이 100이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은지 압력이 100이라는 얘기인데, 이 대기압은 760mm HG다. 플러스 100. 그러면 860mm HG야. 그 피의 압력이, 폐로 와가지고, 폐가 딱 도착할 때, 폐는 말이지, 피가 폐로 딱 도착하면, 공간이 넓어지면, 공간이 좁은 데서 공간 넓은 쪽으로 딱 들어오면, 압력은 어찌 될까? 이 피 속에는 지금 기체가 들어있어요, 기체. 이산화탄소 돼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기체가 되어 있단 말이야. 압력을, 물 속에, 이제 액체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 물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압력을 받고 있으면, 액체로 그대로 되어 있지만, 압력이 떨어지면, 기체는 액체하고 분리되려고 빠져나오지. 여러분, 산소 공부 안 했나? 물리학 공부?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 다 아는데. 그렇다면 그 혈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피가 공간이 넓은 폐 쪽으로 따오면 액체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기포가 돼가지고 빠글빠글빠글빠글 방울이 맺힌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냐? 그 방울이 맺힌 채로 맺혀가 뻥 터져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숨을 딱 가두고 있으면 이 기체는, 공기가 들어있는 피는 어디로 가노?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지. 심장에 와가지고 펌핑질을 하면 그 피를 타고 어디로 가? 이제 오온전신에 가는 거야, 또. 거품피가 된 채. 거기에 돌다가 또 몸속에 돌다 보면 몸에 또 이거 공간이 또 넓은 데가 있어. 어딜까? 관절에 가면 여기 공간이 넓어. 공간이 넓다 이 말은 거기에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조만했던 기포가 더 커진 기포가 돼버려. 거기에 관절이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뒤에 피가 못 따라오니까, 피가 못 따라온다는 것은 산소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세포들이 염증이 유발되는 거야, 이때. 이게 관절염이야. 이 좌족증이들이 말이지. 듣기 안 좋지? 좌족증이들. 선방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다리 무릎팍 다 썩혀있는 좌족증이들. 무릎팍 아픈 이유가 바로 그 거품기 때문에 그래. 숨을 지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책에는 지식을 하라, 지식을 하라 나와 있다. 지식을 해가서 배를 키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 길게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나는 1분에 한 호흡을 해. 그만큼 생명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근데 또 숨을 깊게 안 들이키면 이것도 못 키운다. 그럼 어찌하라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숨을 깊게 들이켜야 되고, 천천히 들이키고 깊게 들이켜야 되는데, 깊게 들이키니까 또 거품비 때문에 관절 염증이 생기니까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찌하라고? 그래서 지금 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염증 때문에 지금 고통받지. 염증 때문에 기승을 부리지. 필연적인 것이야.
호흡을 깊게 해야 흉부를 키울 수 있으니까 깊게 해줘야 되고, 깊게 하니까 거품이 생겼고, 그러면 거품비가 돌면 순환이 안 되니까 염증도 생기고, 이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염증 잡아라, 염증 잡아라, 염증 조심해라, 내가 늘 했던 거 아닌가. 자, 이때 호흡이 잘 되고 난 다음엔 뭘 생각했느냐면 바로 염증을 생각해야 돼. 호흡 깊게 잘 들어온 다음에는 반드시 염증이 온다고 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 그럼 미리 대책을 세워야 돼. 몸이 더 굳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우리 물질 먹는 거야. 차 마셔주고, 응? 횡령막 이제 그때 먹어주고, 효소 먹어주면서, 이 효소, 횡령막 이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속에, 그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굳어 있는 몸을 호르몬이 들어가서 릴렉스 시키게 만들어주면 이게 들어올리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산소 부족증 그러지 말라고 물질을 먹어주는 건데, 그것은 중추신경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거야. 그것도 초본으로. 이 중추신경 이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이 모링가였더라 하는 거예요, 내 체험이. 이걸 찾아내려고 오만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야. 이 차 속에 그런 중추신경 이완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이쪽 동양 쪽이야. 우리는 다도 그러잖아. 옛 도인들이 모두 앉아서 차를 왜 마셨을까? 폼 잡으려고. 응? 그러니까 다도도 바로 알게 좀 해야 돼. 다도 하시는 분들도 좀 바로 알게 해야 돼. 물론 올곧이 앉아가지고 모양새 가져와서 한복 입고 모양새 가져와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진정한 다도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속에는 굳은 몸을 풀어주는 중추신경 이완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호흡할 때 몸이 굳어오면 바로 물질을 통해서 굳은 몸을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늘 횡격막 이완제와 차와 효소는 가까이 두고 드셔야 되고,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먹는 먹거리를 모두 다 바꿔야 돼. 무엇으로? 중추신경 호르몬제가 많이 들어있는 초원으로 모두 다 바꿔야 돼. 그런 미생물만 골라서 드셔야 돼. 그래서 늘 몸속에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제가 듬뿍 들어있는 피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그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수행을 해가줘야 몸이 그래도 덜 굳어요. 그래도 굳는데. 그러면 덜 굳으려면 그 음식을 계속 챙기면서 수행에 임하실 것. 자, 마무리 짓습니다. 호흡은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내가 호흡을 하라고, 깊은 호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벽곡단 수련을 하시면서 통증 부위가 느끼는 부위가 오거든. 감지된 사람들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은염을 둬서 설그머리 살짝 밀어야지. 응? 그걸 키우겠다고 은염을 강하게 두면 반드시 주변 근육들이 굳어 들어오니 은염을 살짝만 두면서 들숨을 해라. 또한 그렇게 은염을 두면서 호흡을 했더니 몸이 굳어오면 바로 호흡을 멈춰라. 은염을 두지 마라. 그러고는 프론트에 타서 누워서 이완시켜라. 의식이 움직이면 덜거리면 화를 내기나 누굴 정오를 하기나 의식이 덜거리면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이때 호흡을 주면 호흡은 더 격렬하게 굳어오니까 의식이 덜 끓는 상태에서는 절대 호흡을 하지 마라. 또 몸이 릴렉스 돼가지고 호흡이 깊게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염증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그러고는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차도 마시고 물질을 먹어주면서 경직에서 빨리 벗어나라. 경직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몸은 산소 부족증에 걸려서 그동안 풀어놨던 것조차도 굳어 들어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억하셨지? 요렇게 가다 보면 몸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연세좀 드신 분들 또는 몸이 병약하신 분들 서두르지 마. 서두르면 수갑이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풀고 싶다고 돌리면 어찌 돼? 쪼들어. 호흡,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고 자꾸 밀면, 밀어서 꼬르르 소리 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굳었던 이놈이 푸는 것도 물론 뭐 좋은 현상이지만, 신경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푸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두르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절대 의식을 서두르지 마. 그리고 늘 자비심을 가득 담아라. 모든 생명을 자비로 이렇게 품고 다가보면 몸은 저절로 릴렉스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각종 물질을 활용을 하면서 몸이 어디서 변화가 오거든 그 부위만 살짝 어념을 두면서 호흡을 하시라. 그러다 보면 몸이 조금씩 이완되어 갑니다. 이게 오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10월달 본문 모두 마칩니다.